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 7월 첫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25일 날 M2 지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보시면 다시 늘어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감소하고 그러자마자 그냥 바로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양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냥 뭐 선거 때문에 돈을 뭐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갈만 하면 좀 참았다가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그냥 돈을 푸니 미국 경제가 참 여러 군데 말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다 이 이자를 다 어떻게 감당할지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 소비는 이제 추세적으로 감소로 접어들었고요. 경제는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듯합니다. 다음으로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보시면 얘도 꺾이고 있습니다. 반등이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전년 대비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장기 금리는 이제 계속 거의 뭐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물이 갑자기 반등을 했는데 뭐 누군가가 좀 급하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어던진 거겠죠. 가격 평균대는 거의 뭐 4.5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올렸으니까요. 결국 누군가 다 매도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나타나게 되겠죠. 벌써 두 달째 내려오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주택가격이 워낙에 지금 고점이고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제 이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주택가격도 그렇고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좋아질 것으로 네,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다음으로 미국 기업들 당기순이익인데요. 경기가 꺾이면서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지표에서도 마이너스 1.7이었는데 이게 다시 수정치로 확정되면서 플러스 3.9%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계속 당기순이익이 이제 좀 뭐 뒤로 밀었을 수도 있고요. 1분기에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아무튼 전체적으로 경제가 꺾이고 나와 있는 모든 지표들이 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구재 주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거의 뭐 전월 대비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이렇게 좀 돈 쓰는 게 줄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구재라는 게 보통 뭐 3, 4년씩 쓰는 그런 가전제품들 위주의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점점 더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다음으로 GDP인데 GDP도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고 있죠. GDP도 꺾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화랑을 지나서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워낙에 5.5라는 금리가 경제 전반에 이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못 버티고 기업도 못 버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무슨 새로운 학교나 뭐 이런 쪽 여름 방학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보면은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꺾이니까 실업자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실질 소비 지출인데요. 이것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정치는 계속 뭐 3.3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결국 봐야겠지만 지금 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얘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계속 이제 감소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제일 중요한 개인 소비 가격 지수인데, 얘도 거의 뭐 0.1이고요. 일반적인 푸드와 에너지를 포함하면 성장이 없었습니다. 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기도 하고요. 가격이 내려오는 거라서 침체 초입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 합니다. 물론 뭐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뭐 그런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고요. 실물 경제가 꺾여서 이제 성장세가 멈춘 겁니다. 이게 어떤 기업으로 보면 뭐 기업이나 가게나 똑같지만, 돈이 들어오다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뭐 돈 나가야 될 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순간에 기업이나 가게나 제일 어렵습니다. 연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 쪽으로 바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쪽 지표도 좀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업들이나 가게 이런 쪽 연체율도 좀 주시해서 봐야 할 것 합니다.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인데, 내려오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조정받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이렇게 좀 다가오나 싶었는데, 여기서 바로 누군가 집어 던져서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누가 집어 던졌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겁니다. 시장도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꺾여서 이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주간 움직임도 다 횡보로 예측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거죠. 이제 경제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꺾였기 때문에 금리가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인하를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은 횡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진입은 안 하는 게 맞는 상황이죠. 디스인플레이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침체 초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이제 경제의 부담이 팍팍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시장은 연착륙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다들 9월을 보고 있는데 7, 8월 지나서 2달 뒤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크게 뭐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매수를 해도 지금 이런 경제가 꺾였음에도 화랑인 AI 산업 속에서 뭐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주 지표는 뭐 미국 실업률 데이터가 제일 크고요. 구인자나 뭐 이런 것들 다 어차피 실업률 관련 데이터입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다음 주에 약세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꺾였으니까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하며 행보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다음 주도 시장은 행보할 것으로 내지는 하락 조정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